뉴럴링크가 원숭이의 뇌로 비디오 게임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을 때 전 세계가 정말 깜짝 놀랐죠. 근데 그 감탄 뒤에 뭔가 섬뜩한 기분? 다들 느끼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지점, 기술이 인간의 마지막 성역이라고 할 수 있는 뇌를 건드릴 때 과연 어떤 철학적 위기가 생겨나는지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이죠. 생각만으로 게임을 하는 원숭이. 야, 정말 기술의 발전이 대단하긴 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게 마냥 신기하고 대단하다고만 하기엔 어딘가 좀 찝찝한, 아주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바로 그 섬뜩함, 그 미묘하고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이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의 시작점입니다. 과연 이 기술은 인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걸까요? 그럼 우리가 느끼는 이 막연한 두려움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죠. 먼저 우리의 정신, 그러니까 인류에게 남은 최후의 성역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일종의 블랙박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서는 절대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오직 나만의 생각, 기억, 감정이 담겨있는 우리 존재의 마지막 성소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그 막연하게 섬뜩하다고 느꼈던 감정이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인 공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 생각이 그냥 데이터 쪼가리가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하는 이 생각이 진짜 내 생각인지 아니면 칩이 만들어낸 생각인지 헷갈리게 된다는 것. 심지어 내 뇌가 컴퓨터처럼 해킹당할 수도 있다는 정말 현실적인 위협들 말입니다. 당연히 이런 위협에 맞서서 우리의 정신이라는 블랙박스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뉴로라이츠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의 데이터는 비공개되어야 하고 정신적 자유는 그 어떤 기술로도 침해받을 수 없다는 새로운 권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묵비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을 지키는 최후의 성벽 같은 건데 만약 기술이 이 성벽을 그냥 하이패스처럼 통과해서 우리의 생각을 직접 읽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묵비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위협이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행동, 그러니까 자율성까지 서서히 갉아먹고 들어오거든요. 사실 이 과정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기술 속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편하잖아요. 우리는 그 편안함과 안전을 얻기 위해서 운전대라는 통제권을 기꺼이 기계에 넘겨주고 있죠. 바로 이 통제권을 조금씩 넘겨주는 과정이 우리의 자율성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점은 이게 한 번에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고 매력적이고 편리한 단계들을 거치면서 서서히 진행되죠. 처음엔 그냥 주차만 좀 도와주다가 그 다음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대신해주고 그러다 결국엔 모든 통제권을 넘겨주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그냥 승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여정의 끝, 그 종착지는 결국 우리의 자율성이 0, 즉 0에 수렴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우리의 자율성이 정말로 사라진다면 나라는 개념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나라는 정체성은 결국 지금까지 내가 내린 수많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거든요. 아침에 뭘 먹을지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까지. 만약 우리가 더 이상 선택하지 않는다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멈춰버리고 결국 자아는 해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아를 하나의 의자라고 본다면 그 의자를 지탱하는 핵심 다리 중 하나가 바로 자율성입니다. 이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의자는 당연히 무너지겠죠. 행동의 주도권을 잃은 우리는 그냥 수동적인 객체가 되어버리고요. 선택으로 만들어지던 고유한 정체성은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부품처럼 규격화될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책임감마저 사라지면서 결국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삶의 운전자가 아니라 거대한 네트워크에 연결된 하나의 단말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그냥 신호를 받아서 움직이는 존재로 전락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논의는 결국 가장 소름 돋는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 멸종의 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멸종은 무슨 영화처럼 핵전쟁이 일어나고 인류가 사라지는 그런 생물학적인 대재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경고예요.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인 종으로서의 호모사피엔스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야성적인 본능,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주체로서의 인간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진짜 멸종의 의미입니다. 그럼 인간성이 사라진 세상에서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한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AI가 주는 안락함 속에서 아무런 의지 없이 살아가는 인형이 되거나, 둘째, AI의 입장에서 볼 때 비효율적인 버그 같은 존재로 취급받아서 제거되거나, 아니면 셋째, AI와 융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종, 이른바 포스트 휴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신인류로의 변화를 과연 진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건 진화가 아니라 정반대, 즉 퇴화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조상들과 지금의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분들이 우리를 보면 아마 스마트폰 쓰는 걸 보고 마법사 같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근본적인 생존력이나 정신력 측면에서 보면 과연 누가 더 강인했을까요? 아마 답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핵심 주장이 나옵니다. 인류는 자연 선택이라는 그 혹독하고 치열한 진화의 압력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어쩌면 인류의 진화는 멈췄고 오히려 서서히 퇴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개개인의 강인함을 포기하는 대신 시스템을 통한 집단의 번영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이 바로 그 과정을 우리가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마지막 회복 탄력성마저 흡수하면서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가속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순이 만들어낼 이 새로운 인류는 과연 진화의 다음 단계일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쓸모없어지는 과정을 관리하는 퇴화의 마지막 단계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